안녕하십니까? 복지광장 채널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 2026년 복지정책 중에서 특히 기초연금에 관하여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드리는 12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는 기초연금 신청할 때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녀와 같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 명의 고가주택에 무상으로 살고 있거나 주민등록 주소가 자녀 집으로 되어 있거나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보니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통장에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자녀 결혼 자금으로 돈을 줬는데 문제가 되나요? 병원비 때문에 목돈을 인출했는데 괜찮나요? 자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재산으로 보나요? 통장에 잠깐 들어왔다 나간 돈도 심사하나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할 때 통장에 큰 돈이 들어오거나 목돈을 인출하거나 자녀에게 돈을 준 경우 기초연금 심사에서 어떻게 보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딱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에서 통장은 잔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이 들어온 이유와 나간 이유,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거나 신청 직전에 목돈을 빼거나 자녀에게 큰 돈을 보내거나 재산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돈을 옮긴 것처럼 보이면 기초연금 심사에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달 받는 국민연금이나 근로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금, 적금, 보험, 부동산, 자동차, 부채 같은 재산도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해서 소득인 정액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통장 거래는 기초연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통장에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면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판 돈이 들어왔다, 보험 만기금이 들어왔다, 퇴직금이 들어왔다, 자녀가 돈을 보내줬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돈이 어떤 돈인지입니다. 집을 판 돈인지, 보험금인지, 퇴직금인지, 일시적인 입금인지, 누군가에게 빌린 돈인지에 따라 상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들어왔다가 바로 나갔어요. 내 돈이 아니라 자녀 돈이었어요. 병원비 내려고 잠깐 받은 돈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설명하기보다 입금 내역, 출금 내역, 계약서, 영수증 같은 자료가 있으면 훨씬 정확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돈을 인출했다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비, 수술비, 요양비, 장례비, 집수리비처럼 꼭 필요한 이유로 목돈을 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돈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라면 진료비 영수증, 수술비라면 병원 납부 내역, 요양병원비라면 납입 내역, 집수리비라면 공사 계약서나 이체 내역이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현금으로 뺐습니다. 라고만 하면 설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는 가능하면 현금 인출보다 계좌 이체나 카드 결제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녀에게 큰 돈을 준 경우는 반드시 상담해야 합니다. 자녀 결혼자금, 전세자금, 사업자금, 생활비 지원 등으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큰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마음으로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이 돈이 단순 생활비인지, 빌려준 돈인지, 증여한 돈인지, 재산을 줄이기 위해 보낸 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신청 직전에 큰 돈을 자녀에게 보내면 재산을 줄이기 위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자녀에게 큰 돈을 보내기 전에는 꼭 먼저 확인하십시오. 상담하실 때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녀에게 전세 자금을 보냈는데 기초연금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자녀 결혼 자금으로 돈을 줬는데 증여 재산으로 보나요? 빌려준 돈이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빌려준 돈은 차용증과 이체 내역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차용증이 없고 상환 약속도 없고 이자도 없고 언제 갚을지도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빌려준 돈입니다 라고 말해도 설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차용증, 이체 내역, 상환 계획, 실제 상환 내역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족 사이에 차용증을 쓰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뿐 아니라 나중에 세금 문제나 가족 간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큰돈이 오갈 때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입니다. 통장에 잠깐 들어온 돈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루만 들어왔다 나갔는데 괜찮겠지. 명의만 빌려준 돈인데 문제 없겠지. 자녀 돈이 잠깐 제 통장을 거쳐갔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신청에서는 통장 거래 내역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내 돈이 아니었다면 그 돈이 누구 돈인지, 왜 내 통장으로 들어왔는지, 어디로 다시 나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사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부모님 통장에 잠깐 넣었다가 빼는 경우는 조심해야 합니다. 어르신 통장을 자녀 돈이 지나가는 통로처럼 사용하면 나중에 기초연금 상담에서 설명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통장에서 꼭 확인할 5가지입니다. 첫째, 최근 큰 돈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목돈을 인출한 이유와 사용처를 정리하십시오. 셋째, 자녀에게 보낸 돈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넷째,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준비하십시오. 다섯째, 병원비, 집수리비, 요양비처럼 실제로 쓴 돈은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챙겨 두십시오. 오늘 내용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에서 통장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7가지입니다. 첫째, 신청 전 통장에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온 경우입니다. 둘째, 큰 돈을 현금으로 인출했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셋째, 자녀에게 결혼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보낸 경우입니다. 넷째, 빌려준 돈이라고 하지만 차용증이나 상환 내역이 없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자녀 돈이 부모님 통장에 잠깐 들어왔다 나간 경우입니다. 여섯째, 보험 만기금이나 퇴직금을 받고도 상담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일곱째, 기초연금 신청 직전에 재산을 줄이려고 돈을 옮긴 것처럼 보이는 경우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통장 잔액만 보지 마십시오. 돈이 들어온 이유, 나간 이유, 사용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하실 행동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딱 3가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최근 1년 동안 큰 돈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둘째, 목돈을 인출했다면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 챙기기. 셋째, 자녀에게 큰 돈을 보냈다면 상담받기. 상담하실 때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통장에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는데 기초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병원비 때문에 목돈을 인출했는데 자료가 필요하나요? 자녀 결혼 자금으로 돈을 보냈는데 문제가 되나요? 자녀에게 빌려준 돈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통장에 잠깐 들어왔다 나간 돈도 재산으로 보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훨씬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에는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통장 거래 내역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돈 인출 자료 챙겨 보겠습니다. 자녀에게 보낸 돈 상담 받아 보겠습니다. 병원비 영수증 챙겨 두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통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사례를 골라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예고해 드립니다. 내일은 기초연금 신청할 때 보험 해지환급금과 만기 보험금 그리고 안 쓰는 통장이 기초연금 심사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도 재산으로 보는지, 보험을 해지하면 기초연금에 유리한지, 안 쓰는 통장도 신고해야 하는지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몰라서 놓치면 너무 아까운 제도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돈을 썼다고 안심하지도 마십시오. 감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상담과 계산으로 확인하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